그리고 하나 더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밑에 있는 테이블 뷰 에디팅 스타일 for row at index pass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 역시도 델리게이트 프로토콜에 정의되어 있는 동사이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우리가 호출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테이블 뷰 오브젝트가 이 동사를 호출하죠. 동사 내용을 보면은 자, 인덱스 패스의 row가 cities count보다 작을 경우에는 UI 테이블 뷰 셀 에디팅 스타일을 딜리트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설트로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기본 디폴트 값은 다 딜리트예요. 딜리트니까 무조건 하고 우리가 셀을 터치할 경우 이 동사는 자동적으로 호출이 됩니다. 호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CT 가이드에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셀을 터치를 하잖아요. 셀을 터치를 할 경우에 보다시피 인설트 상황이죠. 죄송합니다. 에디팅 모드에서 우리가 셀을 터치하게 되면 해당 셀은 뷰 컨트롤러에 대해서 방금 살펴봤던 자, 테이블 뷰 에디팅 스타일 for row at index pass라고 하는 이 동사를 호출합니다. 이 동사를 호출하고 이 동사의 디폴트 값은 에디팅 스타일 딜리트 값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왼쪽에 보면 빨간색 버튼이 보이죠. 빨간색 버튼, 이것이 딜리팅 스타일입니다. 에디팅 스타일 딜리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에디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모든 셀에 대해서 왼쪽에 이렇게 에디팅 스타일 딜리트 버튼이 표시가 되는데, 지금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렇게 초록색의 플러스, 그러니까 이것은 인설트 버튼입니다. 인설트 스타일로 지정을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메소드를 우리가 오버라이딩을 한 거죠. 오버라이딩 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메소드를 우리가 덮어서 새로 작성을 해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소드 자체는 우리가 정의를 여기다 해놓지 않던 간에 무조건 하고 테이블 뷰는 호출을 합니다. 테이블 뷰의 각 셀 에디팅 모드에서 우리가 각 셀을 터치할 경우에는 이 동사가 호출된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끔 호출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게끔 새로 이렇게 작성을 하는 이유는 맨 마지막 줄에는 딜리트 스타일이 아니고 인설트 스타일로 적어주기 위해서, 인설트 스타일로 지정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굳이 눈에 보이게끔 새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오브젝트는 우리가 여기 우리 클래스에 지정을 해놓지 않든 간에 알아서 필요한 것들은 자기들이 호출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알아서 이용을 하고 있는 메소드들을 우리 입맛에 맞게끔 바꿔주려고 하려면 이렇게 그 메소드를 눈에 보이게끔 끌어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죠? 사실상 우리가 앱을 작성하면 99% 정도의 메소드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끔 오브젝트들이 알아서 불러내서 다 동작을 시키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1%도 채 안 돼요. 그죠? 근데 필요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99%의 메소드들을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데, 이것을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지, 또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 알고리즘이 뭔지 여러분들 바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으로 해서 썩 간단하지도 않고 그렇게 썩 복잡하지도 않지만은 우리가 제3장을 공부하고 바로 4장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좀 버거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글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충분히 되셨을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 내가 만약에 글의 흐름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무슨 소린지 깜깜하다, 막막하다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그때는 진로를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공부할 부분은 뭐냐니까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add a new city라고 한 이 셀을 클릭할 경우에 새로운 화면에 뷰 컨트롤러가 등장하고 있죠. 보니까 city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클릭할 경우에 이렇게 키패드가 나타나서 우리가 글을 적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dd picture에서 사진을 하나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를 해서 사진을, 지금은 추가하는 알고리즘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꼭 살펴볼 거예요. 사진을 불러서 해당 도시의 사진도 추가를 하고, 그리고 디스크립션을 클릭을 해서 해당 도시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적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세이브 하게 되면은 이러한 도시, 도시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제가 제주도 살고 하니까 제주라고 하겠습니다. 제주도. 세이브 하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주도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가 하나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다운하고 빠져나갔을 때 여전히 제주도가 남아있죠? 이 제주도를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은 보시다시피 사진은 없지만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과 동일하게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 있죠.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의 앱 자체가 상당히 간단하지만은 바로 이러한 기능이 있음으로 해서 이 앱 자체가 쓸모가 있는 앱이 되는 거죠. 그죠?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추가할 수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다 이제 기능을 조금 더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추가할 수 있느냐니까 사진이나 정보를 웹에서 불러올 수도 있는 거죠. 혹은 우리가 아이폰을 쓰고 있으면 아이폰 카메라에서 바로 불러와서 동영상을 그대로 불러와서 도시를 소개하는 영상을 담을 수도 있고 직접 촬영한 것을 바로 담을 수도 있죠. 담을 수도 있고 그리고 위치를 인식을 해서 특정한 공간에 있는 특정한 장소의 특정한 건물에 대한 정보를 바로 입력을 할 수도 있고 GPS 정보도 같이 입력할 수도 있고 구글 맵스에 해당 위치의 GPS 정보를 구글 맵스와 더불어 입력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기능을 추가해 나간 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앱의 구성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앱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당히 재밌는 앱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의 기능만 추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앱과 거의 차이점이 없는 아주 훌륭한 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우리 클래스인 Add City Controller, 그죠? Add City Controller를 작성하는 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